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46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 65세 입원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순방에 동행하는 일부 참모진도 함께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진행한 백신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 79%, 논란이 됐던 65세 이상 고령자는 80%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달 중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하루 공항 이용객이 150만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크게 괴념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46명 추가돼 누적 99,4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3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29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15개 시도로 감염이 확산했고 세종과 제주에서만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7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704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10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6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91,079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704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자 누적은 68만 5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실장 등 순방에 동행하는 일부 청와대 관계자 9명도 함께 백신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잔량 활용 방침에 따라 백신 한 병당 11차례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 형성은 국민의 참여에 달려있다며 순서가 왔을 때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지금 3차 유행의 안정화와 재확산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부는 남은 특별 대책 기간 동안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는 분들인데요. 77%만이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65살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37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28만 8천 명, 76.9%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요양병원은 75%, 요양시설 등은 79%가 동의했습니다. 이는 앞서 백신을 맞은 65살 미만 대상자들의 동의율 93.6%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입원 환자나 입소자인 경우에는 아마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 연령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부터 시작해 다음 주 요양시설로 확대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상근 의사가 예진 후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보건소 접종팀 등이 시설을 방문해 접종을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자 대상인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리하게 접종하지는 않겠지만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악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을 하신 후에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었을 경우에 혹시 기저질환이 악화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백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기저질환을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65살 이상 접종 대상자들의 동의율이 떨어진 것은 건강 상태가 반영된 점도 있지만 최근 혈전 등 이상 사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75살 이상 일반 고령자 등 본격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신 이상 반응 관련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 저명 인사의 접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건 차별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일부 지자체에 일부 외국인만 검사를 받게 하는 지침을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국적별로 다르지 않은데도 이주민을 검사하는 행정 조치는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러한 지침이 이주 노동자만 구분해 감염 의심자로 낙인을 찍고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주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과 주거 환경에 있는 만큼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 자치단체는 지역을 돌면서 시책 설명회를 열고 건의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요. 전남 한평에서는 자동차 극장에서 차를 타고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이 도시에 가지 않고도 개봉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동차 극장. 얼마 전에 문을 열어 인기 만점인 자동차 극장이 국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차를 타고 입장해 주파수를 맞추자 올해 역점 추진 군정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안전한 공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은 건의 사항도 차에서 나오지 않고 전달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19로 다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아주 이렇게 혁신적인 발상을 하셔서 이렇게 국민과 대화를 원만하게 치르신 데 대해서 정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군인과의 대화 추진도 난관에 처하자 자동차 극장을 활용하게 된 겁니다. 차량은 이른대로 한정했고 2명씩만 타게 해 참석 인원을 14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원래는 자치단체 장이 직접 찾아가서 시책을 설명하는 게 답이지만 고육책으로 마련한 겁니다. 올해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체령 관광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한평 엑스포 공원과 한평천 일원을 중심으로 448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계절 체령 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해에 이어 갖가지 축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코로나는 국민과의 대화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처음 제주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드물게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7명 나왔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예방 백신 접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살 아동은 백신을 맞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성인이라도 논과 돼지 축사 근처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 살거나 일본뇌염 유행 국가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슬라가 선두를 달리는 전기차 시장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을 내놓으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도 올해를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섰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네모꼴로 각진 헤드램프와 사이드미러 역할을 하는 측면 카메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내연기관차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아이오닉5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반 전력보다 더 높은 최대 3.6kW의 소비 전력을 제공하는데요. 야외 활동이나 캠핑들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가전기기들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세계에 내놓은 첫 순수 전기차는 사전 계약 첫날 국내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이오닉5는 이달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구매자에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의 첫 전기차 EV6는 영상으로 외관을 소개한 데 이어 이달 안에 실물을 공개합니다. 아이오닉5가 전기차다운 디자인이라면 EV6는 친숙한 내연기관차의 외형을 담은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44만 2천 대를 판매하며 1위를 차지했고 폭스바겐과 GM에 뒤이어 현대차가 12만 4천 대로 네 번째 순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성장률 45%를 웃도는 쾌속 질주가 예상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자 테슬라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배터리도 직접 생산하겠다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해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일정 정도는 그 대중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성경주의가 강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도 더 가속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국내 전기차는 2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전기 보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800V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초고속 충전소에서 5분만 충전해도 1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늘 전기차 시대 본격적인 성장에 대비한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충전소에서는 기존 시간보다 최대 50% 줄어든 18분 안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피트 충전소는 다음 달 중순 전국 1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이 충전소는 모터스포츠 레이싱에서 주행 도중 연료를 보충하고 타이어를 바꾸는 장소인 피트스톱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발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6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리아 벤 커코브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확진자가 5주 연속 늘어난 뒤 사망자도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8% 늘어난 가운데 지역별 주간 확진자 상승률은 유럽 12%, 동남아시아 49%, 서태평양 지역 29%로 나타났고 미 대륙과 아프리카는 감소세였습니다. 브라질의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1일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세계보건기구 집계 기준으로 15,600여 명이었으며 이는 전 세계 사망자 6만 200여 명의 25%를 넘는 수치입니다. 또 미국과 비교해서도 배 이상 큰 규모이며 미주 대륙에서 보고된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란 사실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 79%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전 생성 관련 위험성도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달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임상 3상 시험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가량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 시험 결과 백신이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예방하는 데 79%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는 100%의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 효과도 80%를 나타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 중에서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것처럼 혈전이 높아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번 임상시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둘러싼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다음 달 중에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his means that AstraZeneca can now go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ing a submission to the FDA using the data from this trial. That will take some time to achieve, possibly a number of week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일부 환자들에게 혈전 증상이 나타나 논란이 됐고 일부 국가가 접종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경우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여행 자제 권고에도 미국의 하루 공항 이용객이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며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의 공항 이용객이 15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로 11일 연속 항공 여행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차 대유행을 불렀던 추수감사절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크게 괴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10곳 이상의 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밀려드는 휴양객 인파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는 이달 말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 같은 이완된 분위기로 인해 유럽에서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at a critical point in this pandemic, a fork in the road, where we as a country must decide which path we are going to take. 올해 초 30만 명이 육박하다 가파르게 감소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하루 5만에서 6만 명 선에 정체한 모습입니다. 북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여행 자제와 백신 접종이 재차 강조되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미국 인구의 55%가 어떤 형태의 보호 면역을 갖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EU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에서 EU로 배송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하다며 EU에서 생산한 백신의 영국 수출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는 오늘 24일 정상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영국 수출 금지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U 내에서도 영국에 대한 백신 수출 금지를 놓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규제를 지지하지만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봉쇄 완화에 제동을 걸고 다음 달 18일까지 기존 봉쇄 조처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방정부와 16개 주총리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 등이 사전에 입수한 안건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섬에 따라 단계적 봉쇄 완화 조치에 긴급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지역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 등 지금까지보다 더 엄격한 봉쇄 조처를 도입하고 부활절 휴가에 국내외 여행을 자제할 것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호주 동남부 연안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사흘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차도가 끊어졌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잠겨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물에 빠진 말을 살리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식수원까지 범람하면서 긴급 방류가 이뤄졌습니다. 38곳의 재난 지역이 선포된 가운데 18,000명이 대피했고 70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Oh, everything downstairs. Carpets, cupboards, everything's gone. But neighbour was worse off than I am, so you've got to be thankful for small mercy. 시드니에서는 일요일에만 111mm의 비가 내렸고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북부 해안가에는 지난 6일간 3월 평균 강우량의 3배가 넘는 900mm가 쏟아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재난관리국은 트위터를 통해 1961년 11월 홍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홍수라고 경고했습니다. 1년 전 이 지역은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제한과 전례 없는 산불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I don't know any time in our state's history when we've had these extreme weather conditions in such quick succession in the middle of a pandemic. 주지사는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북 해안 지역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당국은 5만 4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Australia is being tested once again. In many places, rains are expected for at least the next 24 to 48 hours, but I fear worse. 모리슨 총리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홍수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에 대해서 같은 대학 일본학 연구소도 학문적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라이셔 일본학 연구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램지어 교수의 최근 출판물은 하버드대의 일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학문의 실질적인 근거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하버드대 기관은 일본학 연구소가 처음이라고 교내신문 크림슨이 현지 시간 22일 전했습니다. 하버드대 라이셔 일본학 연구소는 지난 15일자 성명에서 연구소는 학술지 편집자들에게 미국과 국외 학자들이 제기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올라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따뜻하고 화사한 봄날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산행사고부터 졸음운전 사고까지 봄철에 주의해야 할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